5명의 억대 매출 중개사분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컨설팅도 해봤습니다. 중개업은 분야도 굉장히 다양해서 돈 버는 방식이 다 다르고 같은 구역에 있어도 돈 버는 사람과 돈을 까먹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억대 매출을 달성했던 중개사 분들의 노하우를 오늘 영상에서 한번 쏙쏙 뽑아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돈을 벌었던 시기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10년 전, 누군가는 5년 전, 누군가는 최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누구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매출을 내고 누구는 과거에만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기가 어찌하였던 지금 이 중개사분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썼지만 지금은 마케팅에 모두 몰두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마케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크게는 광고와 SNS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년, 20년 되신 분들은 과거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블로그, 유튜브, 이러한 SNS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힘들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부동산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분들도 마케팅은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처럼 SNS라고 생각을 안 하기에 주변에 나는 하는 거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실상을 파고들면 뭐 호갱노노, 아파트 실거래가, 현수막, 직방, 뭐 대행업체 등 광고에 돈을 쓰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계약서 쓰고 손님 응대는 내 방식대로 하는데 신기한 건 그리 친절한 말투와 고객 서비스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거였죠. 저도 처음엔 친절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친절한 상담과 계약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미 클로징과 세일즈 멘트가 몸에 배어 있고 물건을 꽉 잡고 있어서 손님이 붙으면 클로징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SNS가 아닌 광고로 접근을 하는 분들인 거죠. 광고는 돈이 들지만 노동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3040 세대 중개사 분들 중에서 SNS에 감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후킹을 잘하죠. 내가 운영하는 채널로 끌어당김이 강합니다. 연령대가 낮다 보니 손님들이 나를 초보로 생각할 거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온라인에서 더 전문가적인 모습을 많이 어필합니다. 여기서 또 나뉘는데 손님 응대 및 클로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매물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매출이 높지만 온라인만 해서는 매출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즉, 매물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SNS를 공격적으로 할 경우 상담은 많이 하지만 중개 매출은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리금을 주고 매물 확보가 되어 있는 곳을 인수하는 이유죠. 지방에 있는 중개사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마케팅을 배우신 분들이 지방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에선 종목을 정하지만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서 도전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가리지 않고 다 진행을 합니다. 오랜 경력이 있는 중개사 분들의 강세가 있지만 이분들이 건들지 않는 틈새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는 4050 중개사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광고, SNS 모두 공격적으로 하죠. 그리고 혼자가 아닌 협업을 중시합니다. 눈에 가시가 되지 않는 법을 감으로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저는 30대 서울 신축 아파트로 명단도 없이 공실에 들어가서 처참한 상황을 정통으로 맞은 케이스죠. 그때는 이런 내용들을 몰랐는데 이것도 다 성향인 것 같습니다. 의심이 많으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고 생태계 파악이 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려는 곳, 내가 있는 곳에 생태계를 먼저 파악해 보세요. 어느 부동산이 매물을 잘 만들어내는지, 어떤 영업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어디다 매물 홍보를 하는지,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내가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소장님들과 유대 관계가 형성되면 이런 정보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분들은 온라인 시장보단 오프라인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매물 확보에 도가 텄죠. 뺏고 뺏기는 생태계에 이미 익숙해서 남들이 있는 매물은 절대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할 때도 상업용 매물들은 위치를 특정할 수 없게 사진을 찍죠. 초보인 분들은 내 매물에 대한 정보를 모두 오픈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매물은 공동 매물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겠죠. 매물 확보를 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지만 온라인 마케팅은 블로그, 파워링크 정도만 하고 오프라인에서 연기자가 돼서 매물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사람 상대할 때 척을 잘하죠. 있는 척, 없는 척, 아는 척, 모르는 척. 저도 주거용, 상업용 할 때 일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정리해보면 돈으로 광고에 투자하거나 맡기거나 매물 확보가 된 상황에서 내 시간을 사용해서 SNS를 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매물 확보에 올인하거나 이러한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왜 1년 차 때는 적자를 내고 2년 차부터 매출을 올릴 수 있었는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결론은 나에게 맞는, 내 업종에 맞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중개사인지 메타인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빙빙 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나는 어떤 성향인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이걸 모른다면 내가 선택한 종목에 나를 맞추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